달빛이 차갑게 깔린 한옥 사랑채 앞, 붉은 홀레복 차림의 여인이 처마 밑에 서 있었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여름밤인데 그녀의 치맛자락만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승길도 혼자 가기 무서워요.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붉은 빛이 서린 연기처럼 사라졌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알았지요. 그 여인이 아직 떠나지 못했다는 것을요. 야담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담청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큰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홀레, 전날의 붉은 불빛, 달이 참 밝았답니다. 바람 하나 없던 그 밤, 양반과 사랑채에는 붉은 초 하나가 오래 타고 있었지요. 그날은 규수 연홍의 혼례를 하루 앞둔 밤이었답니다. 집안은 온종일 분주했고 사람들 마음도 붉은 비단처럼 설렘으로 출렁였지요. 연홍은 참 곱고 정숙한 아씨였답니다. 어릴 적부터 마음씨 곱기로 소문났고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도 사려가 깊었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했답니다. 혼례 전날인데도 연홍아 씨의 방 앞은 묘하게 적막했지요. 누군가 숨을 꾹 참은 듯한 그런 적막이었답니다. 밤이 더 깊어갈 무렵 사랑채 문틈 사이로 불빛이 한번 흔들렸지요. 마치 누군가 그 앞에 가만히 서 있는 듯 붉은 그림자가 어른거렸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지요. 아씨, 아씨. 하녀의 떨리는 외침에 집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답니다. 연홍아 씨는 홀레방 문턱에 쓰러져 있었지요. 두 손은 가슴께 모은 채 살짝 오므려져 있었고 가슴 한복판에는 말로 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가 조용히 남아 있었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도적이 들었나? 혼례를 노린 음모가 아니냐? 사람들 입에서 여러 말이 오갔지만 진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저 한 가지 사실만은 모두가 똑똑히 보았답니다. 연홍의 붉은 혼례복이 그날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벗겨지지 않았다는 것. 그 붉은 옷자락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희미하게 흔들렸지요. 바람조차 불지 않던 밤이었는데도 그랬답니다. 인연으로 발견된 아이. 하람은 10살 남짓의 어린아이였답니다. 장터로 심부름을 나갔다가 폐사된 양반가 앞을 지나다 우뚝 멈춰 섰지요. 문이 반쯤 열린 사랑채 안에서 낯익은 듯 그러나 설명하기 어려운 기운이 살짝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 하람은 괜히 목을 움츠리고 발끝으로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지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인데 문풍지 사이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그 문틈에서 부드럽게 아주 조용히 한 여인의 손이 내밀어졌지요. 하얗게 빛나는 손등, 붉은 비단 소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아가, 춥지는 않느냐? 이리 들어오지 않겠니? 하람은 온몸이 굳어버렸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무섭다기보다 마치 울음을 참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지요. 그래서였을까요? 하람은 한 발, 또 한 발, 사랑채 쪽으로 다가갔답니다. 문 안쪽에는 붉은 혼례복을 입은 여인이 희미한 초빛 아래 서 있었지요.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이 이상하리만치 슬퍼 보였답니다. 그 여인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지요. 살아있는 이가 제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은 참 오랜만이옵니다. 하람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여인을 도와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여인은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홀레비녀가 흐트러져 있었고 붉은 치맛자락은 달빛 아래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나는 떠나지 못하였사옵니다. 저승길이 너무 외롭사오니 하람은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물었지요. 그럼 어디로 가셔야 합니까? 여인은 미소인지 슬픔인지 모를 표정으로 살짝 고개를 저었답니다. 어디든 단지 누군가 제 사연을 들어준다면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사옵니다. 하람은 그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말씀하세요. 저라도 들을게요. 붉은 홀레복의 여인은 그 말에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 순간 사랑채 안의 초가 부드럽게 흔들렸지요. 마치 오래 닫혀 있던 이야기의 문이 조용히 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변화의 조짐, 하람이 사랑채를 다녀온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먼저 폐사된 양반과 앞마당에 아무도 없는데 붉은 종이등이 아침마다 하나씩 켜져 있었지요. 불을 밝힐 사람이 없는 집인데도 말입니다. 하람은 그 등불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용히 뛰었답니다. 마치 누군가 오늘도 와줘 고맙다. 그렇게 인사하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고을 사람들은 이 기묘한 등불을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저 집에 원기가 산다더라. 밤마다 우는 소리도 들린다지. 애들한테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해라. 사람들은 불안해했지만 하람은 묘하게 두려움보다 책임감이 먼저 들었답니다. 그 여인의 눈빛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요. 깊고 슬프고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따뜻했던 눈빛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장터에서 돌아오던 하람은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듯 부르지 않는 듯 조용히 속삭였지요. 아야, 거기 멈춰 주겠습니까? 하람이 고개를 돌리자 사람들은 분주히 오가고 있을 뿐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답니다. 붉은 홀레비녀 하나가 하람의 발치에 또록 떨어졌지요. 하람은 몸을 굽혀 비녀를 집어 들었습니다. 붉은 비단실과 금빛 문양이 새겨진 분명 그 여인의 것이었지요. 하람은 조심스럽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씨가 부른 건가요? 바람 한 점 없던 길에 붉은 치맛자락이 스치는 듯한 기운이 잠시 지나갔답니다. 그때 하람은 알았지요. 여인이 보내는 조짐은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는 것. 살아있는 이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그날 여인이 했던 말이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하람은 결심했답니다. 내가 아씨 말을 들어드릴게요. 아무도 몰라도 나라도 들을게요. 그 순간 사랑채 쪽에서 희미하게 붉은 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련한 미소처럼 고맙다 말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슬픈 빛이었지요. 그날 이후 하람의 발걸음은 더는 멈출 수 없게 되었답니다. 이 길을 선택한 순간부터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이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요. 이것이 작은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모험의 시작, 그리고 사랑채로 향한 길. 하람은 붉은 홀레비녀를 품 안에 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복잡했답니다. 작은 손바닥 안에서 비녀가 따뜻해지는 듯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옷고름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그날 밤, 하람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답니다. 누웠다 일어나고 방 안의 그림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창문 밖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곤 했지요. 아 씨는 지금도 혼자 계실까? 어린아이가 품기엔 너무 큰 걱정이었지만 하람의 마음은 이미 그 여인에게 닿아 있었답니다. 바람 없는 여름밤, 달빛이 사랑채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었고 하람은 그 길을 따라가듯 눈길을 떼지 못했지요. 다음 날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쯤 하람은 결국 결심했답니다. 가보자. 나라도 아씨 이야기를 들어드려야지. 그는 작은 보퉁이를 챙기고 혹시 모르니 마실 물과 찹쌀떡 하나를 넣은 뒤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는 몰랐지요. 그 작은 발걸음이 이미 세상과 저 세상을 잇는 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양반가로 향하는 길은 의외로 조용했답니다. 대낮인데도 새들이 날아다니지 않았고 바람도 숨을 죽인 듯 나무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지요. 마을 어귀에 있던 멍석장수 아저씨가 하람을 부르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이, 하람아. 거긴 요즘 어른들도 가까이 안 간다. 웬일이냐? 하람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숙여 조용히 말했지요. 걱정할 건 없어요. 조금만 다녀올게요. 저 멀리서 장수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았지만 하람의 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답니다. 아이의 뒷모습은 결심이라는 작은 불씨를 품고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폐사된 사랑채를 향해 걸어갔지요. 양반과 담장 앞에 도착했을 때 하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성였답니다. 담장은 오래되어 금이 가 있었고 잡초가 허리춤까지 자라 이 집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는지 알려주었지요. 그러나 문틈에는 어제와 같은 붉은 등불이 햇빛 아래에서도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하람은 그 등불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아씨, 저 왔어요. 그리고 용기 내어 사랑채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닫혀 있는 듯 보였지만 살짝 손을 대자 아무 소리 없이 천천히 밀렸지요. 그리고 그 순간 부드러운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답니다. 어제도 느꼈던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선명한 향기, 붉은 치맛자락이 스치듯 방 안쪽으로 바람이 흐르는 느낌. 하람은 한 발짝, 또 한 발짝 조심스레 들어갔지요. 사랑채는 어둑했지만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바닥에 길게 고여 있었답니다. 그 빛 위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지요. 그림자는 흔들렸고 그러다 천천히 모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홀레복, 단정한 쪽머리, 흰 얼굴, 그리고 깊은 슬픔이 담긴 눈. 여인이었지요. 어제 만났던 그 여인. 홀레복을 벗지 못하고 이승에 붙들려 있던 그 원혼 말입니다. 하람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아씨.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답니다. 햇빛이 그녀의 옷고름 위에서 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지요. 다시 와주었군요. 아야. 목소리는 밤보다 부드럽고 낮보다 슬펐답니다. 하람은 용기를 내어 품 안에서 붉은 비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아씨 거 맞지요? 여인의 눈이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사옵니다. 그 비녀는 홀레날 어머니가 꽂아주신 것이옵니다. 그 말에
하람은 비녀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조심스레 말했지요. 돌려드릴게요. 아씨가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여인은 한동안 말없이 하람의 손을 바라보았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마치 감사와 슬픔을 함께 담은 듯 따뜻하고도 아린 기운이 있었지요. 고맙사옵니다. 어린 날이 여인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람은 문득 그 손이 닿으면 몸이 얼어붙을까 두려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길은 햇빛처럼 따뜻했답니다. 비녀가 여인의 손에 들어가자 주변의 공기가 잠시 고요해졌지요. 그 고요 속에서 여인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야, 너에게 부탁드릴 것이 한 가지 있사옵니다. 하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여인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샘물처럼 흔들렸지요. 내가 왜 이곳에 머무르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들어주겠사옵니까? 하람은 두려움도 있고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들어드릴게요. 저라도 아씨 말씀을 들어드릴게요. 그 순간 사랑채 안쪽의 그림자들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고 마치 오래된 문이 열리듯 차가운 기운이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아주 오래 닫혀 있던 이야기의 문을 드디어 열기 시작했지요. 첫 번째 시련, 그리고 마을의 그림자. 하람이 여인의 사연을 듣겠다고 고개를 끄덕인 그 순간 사랑채 안의 공기는 달라졌답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먼지가 한꺼번에 숨을 내쉬듯 창호지 사이로 스며들던 바람도 조금 떨렸지요. 여인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폭풍전의 정적처럼 깊었답니다. 아이야, 내 이야기는 그리 가볍지 않단다. 하람은 작게 숨을 삼킨 후 더 바짝 다가앉았지요. 작은 무릎이 삐걱거리는 마루판을 눌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씨 혼자 계셨잖아요. 그거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서. 여인의 눈동자가 햇빛에 젖은 우물처럼 반짝였지요. 슬픔이 스며든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였답니다. 사랑채 밖에서 갑작스레 들려온 커다란 발자국 소리. 둔, 둔, 둔. 하람은 흠친 몸을 움츠렸고 여인의 손끝이 살짝 떨렸지요. 누구죠? 여인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나리의 발걸음도 아니란다. 이 집에 드나드는 이는 오직 나와 너뿐이란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 밖에서 짧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으악! 뭐야 이게? 남정네 목소리였지요. 하람은 허겁지겁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사랑채 앞에서는 건장한 사내 둘이 뒷걸음질치며 혼비백산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손에 들고 있던 작대기를 떨어뜨렸고 다른 한 명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귀신이다. 진짜 있었네. 도망쳐라. 얼른. 둘은 허둥지둥 달아났고 남겨진 것은 휑한 먼지뿐이었답니다. 하람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집에 몰래 들어와 뭔가를 훔치거나 뒤지려던 자들이 여인의 모습 아니 그녀의 기운을 본 것이었지요. 여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보기보다 두려움을 먼저 말하곤 한단다. 하람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아씨는 사람들을 해친 적 없지요?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지요. 나는 해하지 않는단다. 다만 이승에 오래 머문 탓일 뿐. 그 말은 마치 나무짚이 떨어질 때 나는 소리처럼 부서지기 쉬운 목소리였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시작된 것은 그날 저녁부터였지요. 사랑채 주변에 누군가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금줄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귀신이 산다. 가까이 오지 마라. 이런 글귀를 적은 나무패도
여기저기 박혔지요. 하람이 그것을 보고 작은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아씨는 그런 분이 아닌데. 하지만 마을은 점점 소란스러워졌답니다. 이 집에 원혼이 붙었다더라. 나무꾼이 귀신한테 붙잡힐 뻔했다며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린다더라. 말은 돌고 돌아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커져갔지요. 하람은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작은 몸으로 마을 어른들 앞에 나서서라도 말하고 싶었지요. 아씨는 나쁜 귀신이 아니에요. 정말 착하고 슬픈 분이에요. 그러나 아이의 목소리는 어른들의 두려움을 이기기에 너무 작았답니다. 다음 날 하람이 사랑채로 다시 가자 여인은 평소보다 더 흐릿해 보였지요. 붉은 홀레복의 색도 희미해지고 얼굴 또한 달빛에 녹아가는 듯 했답니다. 아씨, 괜찮아요? 여인은 힘없이 미소를 지었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은 나를 이승에서 더욱 미약하게 만들지. 하람의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아씨를 약하게 만드는 걸 멈출 수 없나요?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 억눌린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었지요. 아이야, 내가 왜 죽었는지, 누가 나를 이곳에 묶어 두었는지 그 진실을 찾아주어야 한단다. 하람은 어린아이답지 않게 입술을 한번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볼게요. 저 어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여인은 그 말에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고맙구나. 정녕 고맙구나. 그 순간 사랑채 안쪽에서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창문이 울리고 기와가 떨렸지요. 여인은 놀라며 하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여인의 흐릿한 품속에 가려졌지요. 그리고 여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아이야, 이 길은 너에게도 시련이 많을 것이야. 바람이 잦아들었을 때 사랑채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아까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답니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는 고요. 하람은 두 손을 불끈 쥐고 말했지요. 아씨, 이제부터 전 아씨 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여인의 붉은 홀레복 끝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인사 같기도 부디 돌아서지 말라는 간절함 같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7살 소년의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곧 첫 번째 시련을 넘어 더 깊은 진실로 향하게 되지요. 뜻밖의 동료, 의외의 친구와 팀이 되다. 하람이 사랑채에서 돌아오던 그날, 하늘은 맑았지만 마을 공기는 묘하게 눅눅했답니다. 마치 비가 오기 직전처럼 온기와 서늘함이 뒤섞인 날씨였지요. 하람은 작은 보퉁이를 들고 천천히 사랑채를 돌아 나왔습니다. 홀레비녀를 돌려드린 뒤에도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요. 진실을 찾으라. 여인의 목소리가 하람의 귀에 계속 맴돌았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너무 큰 일이었지만 그만큼 마음을 울리는 부탁이기도 했지요. 하람은 마을 언저리의 오솔길을 걸으며 자꾸만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씨가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도대체 누가? 작은 발걸음이 오솔길 흙위에서 툭툭 소리를 내며 이어졌습니다. 그때였지요. 예. 하람아, 어디 갔다 오냐?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하람은 벌떡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또래보다 조금 작고 가느다란 체형의 어린 소녀가 서 있었지요. 새까만 머리를 양쪽으로 묶고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초아. 하람과 비슷한 또래였지만 성격은
훨씬 씩씩하고 활발했지요. 하람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데도. 그냥, 초아는 팔짱을 끼고 다가오며 하람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짓말하는 얼굴이네. 딱 봐도. 그래, 네. 하람은 귀가 붉어졌습니다. 초아는 원래부터 눈치가 빨랐고 누군가 비밀을 숨기면 참지 못하는 아이였지요. 너 그 집 갔다 왔지? 사람들이 다 말하던 그 귀신 나온다는 집. 하람은 말문이 막혀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거긴 그냥 지나간 거야. 그러자 초아는 눈을 살짝 가늘게 뜨고 말했지요. 거짓말 두 번째. 하람은 그제야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초아는 크게 한숨을 쉬더니 그의 손을 덥석 잡아 끌었습니다. 야, 하람아,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둘은 근처의 오래된 정자에 앉았습니다. 정자는 큰 느티나무 아래 있어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지요. 하람은 결국 초아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붉은 혼례비녀, 여인의 슬픈 목소리,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퍼뜨린 소문, 그리고 여인이 부탁한 진실 찾기까지. 초아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단 한 번도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말 끼어들지도 않았지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자 초아는 팔짱을 풀고 하람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혼자 할 줄 알았어? 하람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혼자 할 거라고 한 적 없어. 하지만 초아는 단호하게 말했지요. 내 표정이 그랬거든. 그런 무서운 일 너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커. 하람이 고개를 숙이자 초아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 나는 겁 안 먹어. 그리고 귀신 이야기. 나 진짜 좋아해. 하람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초아야. 진짜 무서운 일이야. 초아는 슉 손을 흔들며 대꾸했습니다. 무서운 건 무서운 거고, 불쌍한 사람 돕는 건 돕는 거지. 그 말에 하람의 가슴이 찌르르 울렸습니다. 여인의 이야기와 부탁이 초아에게도 진심으로 닿은 것 같았지요. 초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우선 해야 할 일부터 정하자. 하람은 너무 놀란 나머지 뒷걸음질까지 치며 말했습니다. 지금. 초아는 손가락을 3개 펴보였습니다. 첫째, 여인이 왜 죽었는지 알아내기. 둘째, 그날 밤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추적하기. 셋째, 혼례 준비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 있는지 찾아보기. 초아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뒷방까지 스며들던 북소리가 하람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초아야, 너 진짜 똑똑하다.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난 추리의 달인이야. 우리 마을은 내가 지킨다. 둘은 그렇게 슬픈 혼례 귀신의 진실을 찾기 위한 작은 팀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동료가 되자마자 첫 번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초아가 말했지요. 우선 혼례 준비하던 사람들부터 알아봐야 해. 그런데 응. 마을 어른들이 우리한테 말해줄까? 둘은 동시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귀신 이야기에 질색했고 하람이 그 집에 갔다고만 해도 큰일이라며 호통칠 판이었지요. 초아는 팔짱을 끼고 정자 기둥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 하람이 긴장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뭔데? 초아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밤에
그 집 뒤쪽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람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초아야. 하지만 초아는 태연했습니다. 겁먹지 마. 여인은 널 기다리고 있어. 그럼 나는 너와 여인 아씨를 지켜줄게. 그 말에 하람은 더 이상 말문이 막혔지요. 두 아이는 서로 다른 마음, 서로 다른 용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단 하나의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씨를 혼자 두지 말자. 그렇게 아주 작은 두 아이의 팀이 조선시대 한마을에서 조용히 결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첫걸음은 이승과 저승이 얽힌 슬픈 혼례의 진실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 여정은 마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변화를 품고 있었답니다. 하람과 초아가 손을 꼭 잡고 다음 계획을 세웠던 그날 저녁, 하늘엔 별이 유난히 밝았답니다. 하지만 아이 둘의 마음은 그 별빛처럼 맑지 못했지요. 우리 정말 이 집 뒤로 들어갈 거야? 하람의 작은 목소리는 바람에도 흔들릴 만큼 여렸습니다. 초아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응. 어른들이 다 숨기려고 하잖아. 그럼 우리가 직접 봐야지. 그 말은 당당해 보였지만 초아의 눈동자도 조금은 떨리고 있었답니다. 아이 둘은 서로 용기를 빌리며 뒤주 냄새가 남아있는 좁은 뒷길을 지나 사랑채 뒤편으로 다가갔지요. 뒷문은 오래된 나무 문이라 손만 대도 삐걱 소리가 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문은 아주 조용히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안쪽으로 스르륵 열렸답니다. 하람은 몸을 움찔했습니다. 문이 스스로 열렸어. 초아는 삼킨 침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했지요. 괜찮아, 들어가 보자. 둘은 작은 발을 모아 사랑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기와 위로 떨어져 방 앞의 마루에 희미하게 번졌고 그 빛의 먼지가 천천히 떠올랐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어린 것들이 또 왔구나. 낯선 목소리가 바람과 함께 들려왔습니다. 여인의 것과는 전혀 다른 음성. 탁하고 거칠고 살짝 조롱이 섞인 목소리였답니다. 하람은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누구예요? 초아도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하지만 목소리는 사랑채 기둥 뒤에서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남의 집 귀신 일에 들쑤시고 다니면 고생한다. 그거 알기나 하느냐? 둘은 동시에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기둥 뒤에서 실루엣 하나가 나타났답니다.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이상한 그림자 같은 존재였지요. 둘은 겁에 질려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붉은 빛이 번쩍이며 그림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손대지 마시오. 성인 여성의 목소리, 바로 붉은 홀레복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등에는 붉은 비단이 물결치고 긴 소매가 바람 없이도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그림자는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느냐? 여인은 흔들림 없이 말했지요. 아이들은 죄가 없소. 원하는 나에게로. 그 말에 그림자는 실소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떠나지 못한 것이지. 그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하람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인을 방해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존재는 마을 어른들이 느낀 공포를 이용해 여인의 힘을 약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초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람아, 저건 뭐야? 하람은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아씨를 괴롭히는 건 확실해. 여인은 뒤돌아 두 아이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지요.
여기서 당장 나가거라. 지금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니라.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절박한 보호였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림자가 비웃으며 말했지요. 숨긴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아이가 이미 냄새를 맡았는데 그날의 진실 곧 알겠지. 여인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떨림은 두 아이에게도 전해졌지요. 하람은 재빨리 물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씨를 누가... 그러나 여인은 갑자기 얼굴을 돌렸답니다. 아주 작은 울음 같은 숨소리가 들렸지요. 그것은 너희가 알면 안 되는 일이다. 초아는 물러섰습니다. 아씨, 우리를 왜 못 믿어? 우린 도우러 온 거야. 여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붉은 홀레복의 끝이 떨리고 있었지요. 그 떨림은 마치 진실을 말하면 아이들이 다칠까 두려운 한 인간의 깊은 마음에서 온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초아는 그걸 배신으로 받아들였지요. 하람아, 난 그냥 돌아갈래. 뭐? 초아야. 초아는 뒤를 돌고 사랑채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하람의 손을 놓은 채였지요. 그 작은 등이 멀어지며 달빛 속에 묻혀갔습니다. 하람은 울컥하며 외쳤습니다. 초아야, 기다려. 하지만 초아는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남겨진 하람, 그리고 붉은 홀레복 여인. 그들은 고요 속에 서 있었지요. 여인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아이야, 하람은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씨, 진실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인의 눈동자는 바다처럼 흔들렸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 순간 하람은 이해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혼자서 걸어야 할 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여인의 원혼을 맡고 있는 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두운 것임을. 초아가 사랑채 문 밖으로 달려나간 뒤 문은 바람도 없는데 천천히 흔들렸답니다. 문짝에서 나는 미세한 떨림이 마치 아이 둘의 갈라진 마음을 대신하는 듯 했지요. 하람은 잠시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답니다. 손을 뻗은 채 멈춰버린 작은 몸. 입술은 떨리고 눈동자는 흔들렸지요. 초아야. 그 부름은 너무 작아서 달빛에도 묻혀버릴 만큼 미약했답니다. 하지만 초아는 돌아보지 않았지요. 멀어지는 발소리만이 마당의 흙 위에서 짧게 튀었다가 사라졌답니다. 그 순간 하람의 마음 안쪽에서 작게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지요. 사랑채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조차 방해되는 것 같았지요. 하람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려 홀레아 씨를 바라보았답니다. 붉은 홀레복을 입은 여인은 그저 서 있었지요. 달빛이 치맛자락에 닿으며 붉은 비단이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하람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분노도 원망도 아닌 단지 무력함이 묻어나는 울먹임이었답니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긴 소매가 아주 조금 흔들렸지요. 마치 손을 뻗으려다 멈춘 것처럼 보였답니다. 하람은 그 작은 움직임조차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지요. 초아도 나도 도우려고 했는데. 하람은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막혀오르는 뜨거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것이지요. 여인은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습니다. 그건 미안함이었지만 하람에게는 차갑게 느껴졌지요. 그림자 같은 건 대체 뭐예요? 아씨는
왜 그렇게 슬퍼해요? 왜 우리한테 말 안 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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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아이 마음에서 터져 나온 질문들은 너무 무겁고, 너무 외롭고,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았지요. 하지만 홀레 아씨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람은 그 침묵이 자신 때문인 것만 같아 가슴이 죄어왔지요. 그리고 문득 초아가 떠난 뒤 자신만 남았다는 사실이 서늘하게 다가왔답니다. 홀레 아씨와 그림자 존재, 그리고 말해지지 않은 사건들. 이 모든 것 앞에서 하람은 너무 어렸고 너무 작았지요. 바람이 문풍지 사이를 스칠 때 한옥이 낮게 울었답니다. 하람은 그 소리가 마치 울음처럼 들렸지요. 그는 조심스레 뒤로 물러났습니다. 홀레 아씨와 거리를 두며 작은 발을 마루에서 떼었답니다. 홀레 아씨는 손등이 떨리는 듯 했지만 그 역시 다가가지 못했지요. 둘 사이에는 가늘지만 깊은 틈이 생겼습니다. 하람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도 붙잡아 줄 손도 지금은 없었지요. 그때 사랑채 뒤편에서 낡은 문 하나가 낮게 끼익하며 열렸답니다. 하람은 놀라 몸을 움찔했지만 곧 알 수 없는 기운에 이끌리듯 천천히 그쪽을 바라보았지요. 달빛도 닿지 않는 어두운 뒷방의 입구, 문틈 사이로 마치 오래 감춰진 것 같은 붉은 실오라기들이 살짝 흘러나와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하람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홀레 아씨의 시선도 그곳으로 향해 있었지요. 두 존재 모두에게 그 방은 어떤 금단의 기억을 건드리는 곳처럼 낯설고도 슬픈 기운을 뿜어냈답니다. 하람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홀레 아씨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뭐가 있어요? 여인의 붉은 치맛자락이 흩날리듯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두려움, 망설임, 그리고 오래된 상처. 하람은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느꼈답니다. 가지 마요. 홀레 아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았고 너무 늦었지요. 하람은 이미 발걸음을 그 뒷방 쪽으로 옮기고 있었답니다. 하람은 뒷방 문 앞에서 작은 발끝을 조심스레 들었답니다. 마루는 오래된 나무라 밟을 때마다 약한 숨 같은 울음을 흘렸지요. 뒤에서 홀레 아씨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지 말라 했소. 그 말은 분노도 명령도 아닌 간절함이었답니다. 하지만 하람은 돌아서지 못했지요. 혼자 남겨진 마음이 너무 무거워 그 무게를 견디려면 무언가라도 붙잡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 무언가가 지금 이 문 뒤에 있는 것이라 자신도 모르게 믿어버렸답니다. 뒷방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바람조차도 들어오지 않는 듯 공기가 정지해 있었지요. 하람은 문턱에서 멈춰 섰습니다. 작은 발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뒤돌아보진 않았지요. 이 방, 원래부터 이렇게 닫혀 있었어요? 홀레 아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단 치마가 조금 더 크게 흔들렸답니다. 슬픔이 바람이 되어 옷자락을 흔든 듯 했지요. 방 안은 비어있는 듯 보였지만 달빛이 스며든 자리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하람은 작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었지요. 그것은 작은 상자였답니다. 옛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 손바닥만 한 크기, 붉은 시로라기가 상자 틈 사이로 빠져나와 마치 길을 만드는 듯 바닥에 드리워져 있었지요. 하람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상자가 무언가의 시작이구나. 아씨, 이거 아씨 거예요? 그제야 홀레 아씨가 작게 숨을 삼켰답니다. 아이가 그걸 만져선 안 된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금껏 보여준 적 없는 떨림이었지요. 하람은 상자 위에 작은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한 감촉이 손끝을 스쳤지요. 그리고 그 순간 상자 안에서 아주 작은 여성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답니다. 분명 즐거운 웃음인데 어딘가 아련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웃음. 하람은 눈동자를 크게 뜨고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웃었어요? 홀레아 씨의 붉은 홀레복이 아련한 빛을 잃은 듯 색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지요. 그건 내가 떠나기 전에 남긴 것이오. 상자는 작은 숨을 쉬듯 붉은 빛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방 전체가 부드러운 붉은 안개에 잠겼답니다. 그 안개 속에서 하람은 잠깐 어떤 마루 위에서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의 모습을 보았지요. 온몸이 붉은 홀레복을 입은 그 여인은 눈을 반달처럼 굽히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사람의 그림자였지요. 아까 사랑채에서 본 그 어두운 그림자와는 전혀 다른 기운이었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나는 그림자. 하람은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아씨가 행복했던 적이 있었구나. 그 깨달음은 어른들은 모를 아이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가슴을 두드렸답니다. 안개가 걷히고 방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람의 마음 속에는 이제 희미한 등불 하나가 켜졌지요. 상자 속에 담긴 웃음, 그리고 잠시 비친 기억. 그것은 홀레아 씨가 왜 떠나지 못하고 이곳에 머물러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 가느다란 실마리였답니다. 아씨, 하람은 돌아보며 말했지요. 그 목소리는 아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외롭지 않은 목소리였답니다. 아씨는 혼자 아니에요. 홀레아 씨의 눈이 아주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눈은 지금 막 울음을 참는 사람의 눈과 닮아 있었지요. 내가 함께 할게요. 그 말이 방 한가득 퍼지자 붉은 홀레복의 끝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조금 느슨해진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홀레아 씨는 아주 조용히 웃었답니다. 너무 작고 슬퍼서 볼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는 웃음이었지만 하람은 분명히 보았지요. 그 웃음 속에서 아씨의 마음이 처음으로 열리고 있다는 것을. 뒷방의 어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답니다. 하람은 상자 위에 올린 손을 쉽게 떼지 못했지요. 그 작은 몸이 마치 누군가의 긴 이야기를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했답니다. 홀레 아씨는 붉은 홀레복 자락을 조용히 모으고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아가, 그녀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단다.
하람은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들려줄게. 내가 왜 이 집에 묶였는지, 왜 붉은 옷을 벗지 못하는지. 아 씨의 목소리는 밤 초승달보다 더 잔잔했지요. 아가, 나는 이 집의 귀한 사람이 아니었단다. 그녀는 바람도 없는 방 안에서 스스로를 감싸듯 손을 모았답니다. 내 어미는 정실 부인이 아니었고 나는 늘 뒤뜰 같은 곳에서 자라났지. 이름은 있었으나 불리우지 않는 이름이었단다. 하람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럼 아씨는 외로웠어요? 아 씨는 작게 웃었지요. 눈물도 한숨도 담기지 않은 조용한 웃음이었답니다. 외롭다느니 쓸쓸하다느니 그런 말조차 배우지 못한 시절이었단다. 아가, 그 말이 하람의 작은 가슴을 쿵 하고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래도 아 씨의 시선이 먼 곳으로 향합니다. 외롭던 내게 먼저 말을 걸어준 사람이 있었단다. 하람은 숨을 멈췄지요. 사랑채 연마 구간에서 허드렛일 하던 사내였지. 천하다고 불렸지만 나는 그 아이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다고 느꼈단다. 붉은 홀레복의 소매 끝이 살짝 흔들렸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젖지 말라고 집신을 챙겨주고 춥다 싶으면 낡은 이불 하나를 슬쩍 방에 들여보내고 아 씨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새어나오는 숨을 다독였지요. 그 아이는 내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해주었단다. 아씨, 사람은 누가 들여다보아 주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는 법이오. 그 말은 지금도 바람처럼 방 안을 스치는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이가 그러더구나. 아 씨의 목소리에 작은 떨림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씨, 이 집을 떠나 함께 살면 안 되겠소? 하람의 입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래. 아가, 그 아이는 내게 세상이라는 걸 처음 보여주고 싶어 했단다. 나는 그 말만 들으며 가슴이 뛰어 밤새 잠도 오지 않았지. 아 씨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 아이와 살 수 있다면 나는 이 집의 뒤뜰이 아니라 마당을 걸어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았단다. 하지만 행복을 꿈꾸던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단다. 이 집 마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단다. 아 씨의 눈이 천천히 감겼답니다. 마님은 말하였지. 천한 것이 감히 어디에 눈을 들이대느냐. 그리고는 나를 혼례에 써먹을 방도를 꾸몄단다. 하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씨는 싫었죠? 싫다 못해 목이 타들어가듯 아팠단다. 아 씨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이 간 항아리처럼 조용히 부서졌지요. 나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혼례를 치르게 되었고 그 아이는 어디론가 끌려갔단다. 하람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 씨는 아이의 떨린 어깨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 세상 일이 늘 악해서만 그런 건 아니란다. 사람들은 체면이란 옷을 입고 살지. 나는 그 옷에 짓눌려 사라진 사람일 뿐이지. 혼례날 아침 나는 온몸이 붉은 이 옷으로 뒤덮였단다. 아 씨는 자신의 혼례복을 스스로 내려다보았지요. 붉은 비단이 달빛을 삼키는 듯 조금 어둡게 빛났습니다. 이 옷을 입는 순간 알았지. 내 삶이 더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하람은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씨는 그래. 아가, 아 씨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혼례를 치르지 않으려고 이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단다. 혼자서요? 혼자였단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지요. 그 아이는 이미 돌아오지 못할 곳에 있었으니 붉은 치맛자락이 방바닥 위에서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못으로 갔단다. 이 옷을 벗겨낼 수 없다며 물속에서라도 자유로워지고 싶었지. 하람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아씨, 너무 슬퍼요. 아씨는 작게 미소 지었지요. 이젠 괜찮단다. 아가, 그러고는 천천히 하람 쪽으로 걸어오더니 작은 손을 들고 아이의 뺨을 살며시 어루만졌습니다.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 건 내가 처음이란다. 하람의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가, 고맙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공기마저 흐려지는 듯 했답니다. 붉은 홀레복의 옷자락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굿판을 준비하는 북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지요. 이제 떠날 마음이 생기는구나. 아씨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날 사람으로 봐주었으니. 그리고 그 말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하람의 가슴에 새겨졌답니다. 뒷방까지 스며들던 북소리가 조금씩 또렷해졌답니다. 마치 누군가가 멀리서부터 한 걸음씩 다가오는 것처럼 규칙적인 울림이었지요. 하람은 아씨의 손길이 떠난 뺨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온도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지요. 아가, 아씨가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이제 나가야겠구나. 하람은 움찔했지요. 어디로요? 알면서도 묻고 싶었답니다. 마당으로 굿판이 날 부르고 있잖니. 아씨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버스가 드디어 눈앞에 도착한 사람처럼 말이지요. 마당으로 나가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찬 밤 공기 속에 불빛과 숨소리, 북과 장구 소리가 뒤섞여 마치 한 장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요. 마당 한가운데에는 붉은 천이 길게 깔리고 그 위에는 초와 재물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답니다. 무당은 흰 옷 위에 화려한 색 한복을 겹쳐 입고 머리에 갓쓴 듯한 관을 쓰고 있었지요. 손에는 방울을 들고 천천히 빙빙 돌며 주문을 읊었답니다. 이 집에 맺힌 넋이여. 오늘은 풀리고 떠나라. 어른들은 조심스러운 눈으로 굿판을 둘러보고 있었지요. 누구는 손을 모아 기도하고 누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꾹 가물고 있었답니다. 그 틈새를 헤치고 하람과 아씨는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지요. 하지만 어른들 눈에는 하람만 보이고 아씨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붉은 홀레복을 입은 아씨가 굿판 가까이 서자 초의 불꽃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불꽃이 길게 늘어졌다. 짧게 오므라드는 모양이 마치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내쉬는 것 같았지요. 무당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습니다. 왔구나. 무당이 낮게 중얼거렸지요. 그 말에 하람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보여요? 하람이 무당 쪽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무당은 하람을 보지 않고 허공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는 아니고 여기 오는 기운은 보인다. 아가, 넌 그 아이와 가까이 있구나. 하람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지요. 정말
아씨가 있는 걸 알고 있는 걸까? 아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집에 내 기운을 볼 수 있는 이가 한 명쯤은 있어야지. 무당은 방울을 높이 들고 소리내어 외쳤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연못에 사라진 넋이여. 이 집 사랑채에 맺힌 사연이여. 오늘은 말하고 오늘은 풀려라. 하람은 무당의 말에 살짝 몸을 떨었습니다. 붉은 옷, 연모, 아씨구나. 아씨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답니다. 붉은 홀레복의 옷자락이 마당 흙위를 스치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지요. 아가, 아씨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란다. 마지막? 하람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이제 다시는 안 보는 거예요? 아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서 나를 지우지만 않는다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되겠지. 아씨는 달빛을 올려다보며 말했답니다. 사람은 기억 속에서도 살아있으니까. 무당이 북장단을 바꾸어 더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 맺힌 넋이여. 억울함을 말하고 떠나라. 누가 너를 묶었는지, 누가 너를 풀었는지 밝히고 떠나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붉은 홀레복이 빛을 조금 더 품었답니다. 아씨의 주위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일며 치맛자락이 가볍게 부풀었지요. 하람은 작은 손으로 아씨의 치마 끝을 꽉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 그 말은 마치 아이가 파도 앞에서 마지막 모래성을 지키려는 울음 같았지요. 아가, 아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물속이 아니라 내 기억 속에 살 수 있게 되었단다. 그래도 나 혼자 남잖아요. 아씨는 잠깐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다물었답니다. 아가가 혼자인 날도 있겠지. 하지만 그때마다 누군가의 아픔을 끝까지 들어준 적 있다. 그걸 기억한다면 넌 절대 작은 사람이 아니란다. 하람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 손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무당이 방울을 세차게 흔들며 더 크게 외쳤습니다. 내 억울함. 여기서 다 말하고 가라. 마당 위에 두고 가라. 지하로 끌고 가지 말고 하늘로 올려보내라. 그 순간 아씨의 발치에서 붉은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안개가 살짝 솟구쳐 오르며 마당을 감싸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 빛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고요. 마치 오래 묵은 편지가 불꽃에 타며 하나씩 글자를 떠나보내는 듯한 조용한 빛이었지요. 아가, 아씨가 고개를 숙여 하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의 욕심에 묶인 여자가 아니라 한때 사랑을 꿈꾸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단다. 나 기억할게요. 하람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씨는 붉은 옷을 억지로 입은 게 아니라 마음은 따로 있었는데 잡힌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억할게요. 아씨의 눈이 살짝 젖었습니다. 그래, 그걸로 되었다. 붉은 안개가 허리께까지 올라오자 아씨의 발이 마치 땅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아가, 이제 내 순서란다. 무슨 순서요? 내 억울함을
내 말로 세상에 한 번쯤 들려주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지. 근데 누가 믿어요? 아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믿든 말든 상관없단다. 다만 말해주는 이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 같은 넉세겐 큰 위로가 되거든. 북소리가 더욱 크게 울렸습니다. 불꽃이 일렁이고 무당의 발이 붉은 천 위를 빠르게 움직였지요. 붉은 안개가 마침내 어깨 높이까지 차올랐을 때 하람은 더는 아씨의 발을 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치맛자락만은 아직 손 안에 잡혀 있는 듯 했지요. 아가, 마지막으로 아씨가 부르듯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람으로 불러주었단다. 그걸 잊지 말아라. 하람은 콧물을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씨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하람의 손 안에서 무언가 살짝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잡혀 있지 않은데 따뜻한 끈이 천천히 끊어지는 것 같은 감각이었지요. 붉은 안개는 조용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불꽃이 흔들리며 그 빛을 배웅했지요. 무당은 마지막 장단을 치고 난 뒤 방울을 천천히 내렸답니다. 해원되었구나. 무당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람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 떠난 걸까? 굿판이 하나둘 정리될 때까지 하람은 그 자리에 앉아 마당 흙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씨가 서 있던 자리를 작은 손으로 톡톡 두드리며 마치 인사를 하는 것처럼 손끝을 움직였지요. 그러고는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 가요, 아씨. 이제는 조금 덜 외롭겠죠? 밤하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달빛이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답니다.